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식스센스, 23 아이덴티티, 글래스, 오이드 등을 제작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이자 종말론을 독특하고 얌전하게 묘사하는 샤말란 감독의 재해석이 담긴 영화 똑똑똑 심층 리뷰입니다. 영화 똑똑똑은 시골이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숲속을 배경으로 한 오두막에서 세상의 종말을 결정짓는다는 내용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협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영화가 어떠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든 영화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말란 감독이 고수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말란 감독의 스릴러 영화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데,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필모그래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식스센스에서는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진 말콤, 23 아이덴티티는 어렸을 적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케이시, 글래스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는 능력자들, 마지막으로 올드에서는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 모두 영화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자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즉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무언가에 의해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살아가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샤말란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이한다는 점인데, 이전에는 유령, 외계인, 초능력, 장소 등등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들고 온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상처받으며 살아온 주인공들이 일련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다시금 고통받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샤말란 감독은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여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낀 주인공들이 이 사건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변화점을 묘사하기에 자세히 보려 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성장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후반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결국 반전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결핍되어 있던 주인공이 스스로 깨달으며 결국 이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이 있다면 서로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샤말란 감독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성장물의 맥거핀처럼 은밀하게 소모시키는 것이죠. 아마 영화계에서 반전의 유무는 식스센스로 갈린다는 의미가 샤말란 감독이 반전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군요. 감독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영화 똑똑똑이 샤말란 감독의 이전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이 설명들이 가장 부합하게 적용되는 영화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샤말란 감독 영화는 성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꽤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해와 공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더욱 그렇고요. 먼저 영화의 첫 장면은 입양된 딸 웬이 곤충들을 잡아 병에 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레너드라는 거구의 남성이 다가와 곤충을 잡는 것을 도와주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잡은 곤충이 메뚜기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의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준 메뚜기 떼를 연상케 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메뚜기 떼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재난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리고 웬과 레너드는 이 메뚜기를 손쉽게 잡아 병에 집어넣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종말을 잠재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핵심 인물이 이 둘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에릭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바치기 전에 우리가 선택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숭고한 희생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웬이 메뚜기를 병에 넣고서 잠시 관찰만 하고 금방 풀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짐작해 보았을 때,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잠시뿐, 또 어딘가에서 선택된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반복의 여지를 심어주며 영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에릭 가족과 레너드 일행이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을 터인데, 사실 이것은 영화가 설명해주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명쾌하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영화 속에서 에릭이 묵시록에 내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먼저 에릭 가족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너무 순수해서라고 레나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사랑이 순수해봤자 얼마나 순수하길래 선택까지 받냐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이고 상상력 고갈의 단점으로 볼 수 있으나 샤말란 스타일의 영화적 허용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고 죽일 권한이 없는, 즉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또한 레너드 일행이 초반에 계속 언급하는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보았을 때 영화는 선택론과 운명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일 수도 있다는 의문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샤말란 감독은 이전에도 다른 영화에서 마치 일어날 운명인 것 같았다는 대사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누구나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서로의 모순적인 주장들로 딜레마에 빠지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얘기해보자면 에릭 가족에게 인류를 멸망시킬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선택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록의 내 기사를 표방한 레너드 일행은 비유할 수 있는 힌트가 가장 많아서 그렇지 희생을 강요하면서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종말을 예견하러 온 존재 정도로 보였습니다. 초반에 메뚜기를 잡은 것으로 핵심 인물인 것처럼 보인 것에 비해 선택권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인도자라는 역할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종말에 잠재웠다는 점으로 바라봤을 때 빛을 충분히 발휘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해석은 이쯤 해두고 이번에 현실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메시지를 관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너드 일행은 인류를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상태이고 에릭 가족은 결심을 굳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다수의 편에 들어줘야 하냐는 입장 때문에 일방적인 대립 구도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신체적 포방만 있을 뿐 레너드 일행은 이 상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약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위치 때문에 가족에게서까지 괄시와 핍박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레너드 일행의 주장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레드먼드를 떠올리게 되면서 오해와 갈등이 더욱 불거져가는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었던 메시지는 다수와 소수가 주체가 되는 사회적 양극화의 단편적인 면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기엔 너무 불공평하고 잔혹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전체주의가 우선이냐 개인주의가 우선이냐를 두고 강제적으로 소통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뭐 보통 그래왔던 것은 다수가 억지로 소수를 몰아붙이는 쪽에 비중이 더 컸으나 현재는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러 온 레너드 일행이 모두 죽고 나서 소수의 입장인 에릭이 한 행동은 다수의 편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수라는 존재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은 소수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다시 다수와 소수가 나뉘게 되며 점점 줄어드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교적 의미와 현실적 메시지를 나름대로 엮어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 영화는 세상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혹은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살아온 환경과 내면의 각양각색의 신념이 존재하기에 설득 없이 단순히 상황만 놓여줬을 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사과 말고 배를 고르진 않듯이요. 보통 직접 겪어보면 또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문장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부숴주는데 큰 공을 세우고는 있으나 자신이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결과는 이미 인생을 살면서 정해지는 것이고 운 좋게 깨달음을 얻고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똑똑똑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답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즉 우리 모두와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정해진 유일한 선택권은 나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혹은 타인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믿음과 불신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문점을 증폭시켜준 영화 똑똑똑이었습니다.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I will ask for the last time. Will you make a choice?